안녕하세요.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백년채입니다. 여러분, 딸기 하면 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겨울 혹은 이른 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도 신선하고 달콤한 딸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름딸기라는 특별한 존재 덕분입니다. 이 여름딸기 단순히 철이 바뀌어 나온 딸기가 아닙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심지어 노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과일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딸기의 놀라운 효능부터 주의할 점, 현명하게 먹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딸기 하나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딸기는 겨울이나 봄에 먹는 게 일반적이었죠. 11월부터 5월까지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란 딸기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랭지, 즉 높은 지대에서 재배되는 여름딸기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여름딸기의 등장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농업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존의 딸기 재배 방식으로는 여름철 생산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딸기는 본래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농업 연구진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이런 곳은 여름에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해발 500m 이상의 시원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싱싱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떨어진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죠. 이런 고랭지의 기후 조건은 딸기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낮에는 적당히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해서 딸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랄 수 있어요. 또한 일교차가 크면 딸기의 당도가 더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북 무주, 경남 합천, 강원 평창 같은 지역에서는 여름딸기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해발 600에서 800m 지역의 여름딸기 단지를 조성해서 매년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여름 평균 기온은 22에서 25도로 딸기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합천군도 가야산 자락의 고랭지를 활용해 여름딸기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당도가 높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미 겨울올림픽으로 유명해진 고랭지 농업의 메카인데 여기서도 여름딸기 재배가 확산되고 있어요. 해발 700m가 넘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이 여름딸기들은 겨울딸기보다 수확량이 60% 이상 많고 가격도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딸기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둘째, 고랭지의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딸기는 일반 딸기보다 당도와 향이 더 뛰어납니다. 셋째, 여름철 과일 시장에서 딸기는 매우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 가격을 보면 일반 겨울딸기가 킬로그램당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 거래될 때 여름딸기는 15,000원에서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같은 노력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름딸기 재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랭지라고 해도 여름철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차광막이나 미스트 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랭지는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서 물류비가 더 많이 들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여름딸기 재배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여름에 나는 딸기가 과연 맛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맛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최근 개발된 고슬이나 미아 같은 품종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산미와 단맛의 균형이 아주 좋아서 여름철에도 딸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슬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름딸기 전용 품종으로 기존 겨울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저장성도 좋아서 유통에도 유리해요. 미아 품종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향이 매우 진하고 산미가 적절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과즙이 많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시니어분들이 드시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 외에도 켄타로, 사계성 딸기 등 다양한 여름딸기 품종들이 개발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품종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농가에서는 자신의 재배 환경과 목표 시장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고 있어요. 여름딸기의 또 다른 특징은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딸기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 작은 크기에 영양소가 더 농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랭지의 강한 자외선과 큰 일교차는 딸기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색깔도 겨울딸기보다 더 진한 빨간색을 띠는데 이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눈 건강과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이죠. 향 또한 겨울딸기보다 더 진하고 복합적입니다. 고랭지의 청정한 공기와 강한 일광 때문에 딸기 본연의 향이 더욱 농축되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름딸기는 겨울딸기 대비 비타민C 함량이 20에서 30% 높고 안토시아닌 함량은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절의 차이가 아니라 고랭지의 특수한 재배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름딸기는 저장성도 우수합니다. 고랭지의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면서 과육이 더 단단해지고 수분 함량도 적절해서 일반 딸기보다 2에서 3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여름딸기는 단순히 계절의 틈새를 메우는 작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 프리미엄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름딸기만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들도 생겨나고 있고 딸기 체험 농장이나 관광 농장에서도 여름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름 휴가철에 시원한 고랭지에서 직접 딸기를 따며 즐기는 체험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름딸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건강 효능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딸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가 대표적이죠. 딸기의 비타민C 함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딸기 한 컵, 즉 약 150g 정도면 하루 필요량의 15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시니어분들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C가 충분하면 이 방어군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C는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 차이, 냉음료 과다 섭취 등으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딸기의 비타민C가 이런 계절성 감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피부, 혈관, 관절, 뼈 등 거의 모든 조직에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는 것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기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특히 고랭지에서 자란 여름 딸기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안토시아닌을 생성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비타민 C보다 20배, 비타민 E보다 50배 강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안토시아닌이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줍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셋째,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야간 시력을 향상시키며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노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의 항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세포의 DNA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한 뒤 암세포의 전이를 방지하여 정상세포의 암세포화를 막습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엘라그산, 케르세틴, 캠페롤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째, 딸기의 심혈관 건강 효과는 여러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딸기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부 노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딸기를 꾸준히 먹은 여성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18년간 9만 3천 명의 여성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딸기와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32%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딸기 속 칼륨,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섬유질 덕분이에요. 칼륨의 역할. 딸기 100g에는 약 153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작용을 하면서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기준 하루 3,510mg의 칼륨 섭취를 권장하는데 딸기 200g 정도면 하루 필요량의 약 9%를 충족할 수 있어요. 딸기에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카테킨, 케르세틴, 캠페롤 등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첫째,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을 통해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둘째, LDL 콜레스테롤 산화 억제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셋째, 혈소판 응집 억제로 혈전 형성을 예방하여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줄입니다. 넷째, 염증 반응 억제는 혈관 내 만성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식이섬유의 중요성. 딸기 100g에는 약 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로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혈당 조절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합니다. 포만감 증진은 과식을 방지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로 혈압에 대한 딸기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8주간 딸기 분말을 섭취하게 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이완기 혈압이 5mmHg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고혈압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딸기 섭취가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혈관 탄력성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딸기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춰준다는 것이죠. 셋째,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지기능 저하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기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화합물인데 인간이 섭취했을 때도 비슷한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딸기의 폴리페놀 성분들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뇌혈관 건강 개선. 뇌혈관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뇌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여 뇌경색 위험을 줄입니다. 뇌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개선하여 영양소 전달을 효율화합니다. 둘째, 신경세포 보호.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신경염증을 억제하여 뇌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신경전달물질 합성 촉진. 도파민, 세로토닌 등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여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딸기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인지 처리 속도가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실시한 것으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70세 이상 노인 3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딸기 분말을, 다른 그룹은 위약을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기를 섭취한 그룹에서 언어 유창성 테스트 점수가 15% 향상, 단어 기억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 우울감이 25% 감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개선. 또 다른 대규모 연구인 간호사 건강연구 널스 헬스 스터디에서는 7만 명의 여성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딸기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인지능력 저하가 2.5년 늦춰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은 구체적인 메커니즘. 첫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증가. 딸기의 플라보노이드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생성을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중요한 단백질로 뇌의 비료라고 불리기도 해요. 둘째, 해마 기능 강화. 해마는 기억 형성과 저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딸기의 안토시아닌이 해마의 신경과 소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뇌의 만성 염증은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인데 딸기의 항염 성분이 이를 억제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느끼신다면 여름철 딸기 섭취가 좋은 자연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관리에도 도움.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과일 섭취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올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딸기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과일입니다. 딸기의 당도는 높지만 혈당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딸기의 혈당 지수는 4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사과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왜 딸기가 달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도와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딸기 100g에는 약 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분과 섞이면서 젤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의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한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더욱 늦춰주는 거죠. 핀란드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딸기와 흰빵을 함께 먹게 했더니 딸기 없이 흰빵만 먹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이 26%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당뇨병이나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딸기는 비교적 안전한 간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딸기를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슈퍼푸드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지요.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도 딸기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하루에 딸기 10개 약 10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딸기를 드실 때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의 흡수를 더욱 천천히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다섯째, 장 건강과 변비 완화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으시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변비죠. 나이가 들면서 장의 운동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딸기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먼저 수분부터 살펴볼까요? 딸기는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수분이 장에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딸기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딸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젤 형태가 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부피를 늘려서 장벽을 자극하고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노년기에 흔한 변비를 예방해주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12주간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배변 활동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배변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변의 형태도 더 정상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딸기 속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전반적인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장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몸에 좋은 균들을 유익균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움 같은 균들이 있어요. 딸기의 식이섬유는 이런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산성 환경에서는 해로운 균들이 자라기 어려워져요. 또한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이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부티르산이라는 단세지방산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딸기를 꾸준히 드시면 단순히 변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한다고 하니 딸기로 장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섯째, 피부 건강과 미용 효과.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많이 신경 쓰이시죠? 딸기는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먼저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피부 탄력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콜라겐은 피부의 진피층에서 그물망 구조를 이루면서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게 되는 거죠.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에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져서 피부가 더 젊어 보이게 됩니다. 또한 딸기의 안토시아닌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딸기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딸기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여성들의 피부에서 주름의 깊이가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기에는 또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미나 주근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체중 관리에도 도움.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체중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딸기는 체중 관리에도 매우 유용한 과일입니다. 먼저 칼로리가 매우 낮아요. 딸기 100g의 칼로리는 약 32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과의 절반 수준이고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단맛이 충분해서 다른 고칼로리 간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과자나 케이크 같은 것들 대신 딸기를 드시면 칼로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딸기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오래도록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딸기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20%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딸기에는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여덟째,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죠. 딸기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에는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망간은 뼈와 연골 형성에 필요한 효소들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의 비타민C는 뼈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딸기의 칼륨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되는데 칼륨이 이를 억제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딸기의 좋은 점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알레르기 반응. 딸기는 특정 체질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딸기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한 편이에요. 특히 자작나무나 오리나무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딸기에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기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입안의 따가움이나 가려움입니다. 딸기를 드신 후 입술이나 혀, 목구멍이 간지럽거나 따갑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피부 반응입니다.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 설사, 구토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딸기 섭취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나타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인데요. 이는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흡곤란, 혈압급 강화,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따라서 특히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입안의 따가움 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소량부터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딸기를 드실 때는 1개에서 2개만 드시고 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아무 증상이 없으면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과일이나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알레르기는 한번 생기면 다음에는 더 심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둘째,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주의사항.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pH가 3.0에서 3.5 정도로 상당히 산성이에요. 이런 산성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딸기를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기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산성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이 약한 분들은 딸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꼭 식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신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딸기를 드시면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라서 산성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또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제품의 단백질과 칼슘이 산성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위장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딸기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농약 잔류 가능성과 안전한 세척법. 딸기는 표면이 얇고 울퉁불퉁해서 농약이나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많은 과일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요. 딸기의 얇은 껍질과 무른 조직 때문에 농약이 쉽게 침투하고 복잡한 표면 구조 때문에 씻어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딸기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찬물에 딸기를 담그지 마세요. 딸기가 물을 흡수해서 무를 수 있거든요. 대신 흐르는 찬물에 하나씩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이때 꼭지는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꼭지를 미리 떼면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딸기가 물러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칫솔이나 야채 전용 솔을 이용해서 딸기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딸기가 상하니까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고 가능하다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세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농약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딸기를 이 물에 2에서 3분간 담가두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이 산성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딸기 표면의 세균이나 이물질도 함께 제거해줍니다. 담갔다가 꺼낸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베이킹소다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과 식초를 3대1 비율로 섞은 용액에 딸기를 1에서 2분간 담갔다가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식초의 산성이 세균을 죽이고 농약 잔류물도 어느 정도 제거해줍니다. 소금물도 좋은 세척제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큰술을 넣고 딸기를 3에서 5분간 담가두세요.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딸기 표면에 세균이나 작은 벌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유기농 딸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딸기는 화학 농약 대신 천연 방제 방법을 사용해서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다면 생산자나 생산지가 명확히 표시된 것을 구입하세요. 시니어분들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딸기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딸기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양을 드실 때는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딸기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 위험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계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딸기 섭취 후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비타민C 섭취로 인한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고 딸기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딸기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이제 딸기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딸기는 날 것으로 바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온도 60도 이상에서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하며 100도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딸기잼이나 딸기파이 등 가공된 딸기 제품은 맛있지만 영양소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신선한 생딸기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딸기를 먹을 때는 가급적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딸기를 활용한 요리를 하신다면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짧게 하는 것도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딸기와 요거트, 견과류를 함께 넣은 샐러드 또는 간단한 딸기 스무디는 영양도 챙기면서 맛도 즐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딸기를 먹을 때는 단순히 그대로 먹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딸기를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견과류와 함께 그릇에 담아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 딸기와 요거트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영양가도 높고 간편하게 즐기기 좋아요. 하지만 딸기를 먹을 때는 항상 깨끗이 세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딸기 표면에는 농약 잔류물이나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여러 번 흐르는 찬물에 헹구거나 베이킹소다 용액에 잠시 담가두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세척 후에는 깨끗이 헹궈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보석 같은 과일 여름딸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딸기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항산화, 심혈관 건강, 인지력, 장 건강까지 다양한 효능을 갖춘 천연 영양제 같은 과일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음식은 얼마나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과유불급. 알맞은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여름 딸기 하나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 오늘 저녁엔 시원한 여름 딸기 한 조각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곳 백년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